안녕하십니까. 오늘 OT로 맡게 된 상법 사령 1순환 때 진도 나갈 박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그 자습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OTR 기회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일단 최대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게 빠르고 정확하게 OT 내용 전달하고 빨리 물러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는 총 4부입니다. 4부이고 PPT 자료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랑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2장짜리 강의 계획서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제 강의의 장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도로 나갈지 그리고 1순환뿐만 아니라 2순환 그리고 4순환까지 어떻게 거시적으로 연간 계획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제가 1페이지 하단 부분에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일단 저는 박지훈 변호사고 양력은 대략 이와 같고 네 번째 동그라미 강의 목표 한번 보시면 상법에서 일단 제 강의 목표는 최소 10점에서 20점 이상 상승 목표입니다. 물론 사례형 일단 10점, 20점 상승 목표고 객관식은 제가 뒷 페이지에 서술해 놓았는데 총 객관식 18에서 19문제 중에서 최소 15에서 15에서 16개 맞추는 걸 목표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막대기 부분 보시면 지금은 저는 시기별로 가장 최적화된 진행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환 때는 여러분들이 상법 중요 법리, 판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환 때는 밑에 표 부분 보시면 목표 부분에 중요 개념 법리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서 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된 개념을 바탕으로 중요 기출 문제를 총 정리해 드리고 일부 최신 판례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는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1순환에는 무리하게 지나치게 지역적인 최신 판례나 지역적인 쟁점 그리고 창작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세의 지장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 법리, 이론에 충실하면 그 판례를 못 봤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법리, 판례, 이론 부분에 조금 치중하고 그러면서 중요, 변식 기출, 그리고 모의시험 기출을 최대한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2순환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응용 문제, 고난이도 문제, 출제 예상 문제로 강약 조절을 조금 더 들어가고 4순환에는 이제 이때는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빠르게 암기장이든 사례형이든 1회독을 마칠 수 있도록 전 범위를 빠르게 커버해드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강약 조절을 더 이제 세게 해야 하는 만큼 출제 예상 문제, 소위 쪽집게 강의식으로 제가 쟁점을 크게 15개, 더 줄이면 한 10개 정도 찍어 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그때는 S급, 특이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쟁점을 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강의 목표의 네 번째 막대기 부분 보시면 정밀 첨삭을 통해서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답안 작성 연습인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가이드라인 자료라고 되어 있는 A4 자료가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한 페이지만 살짝 넘겨보시면 이건 제가 작년에 상법 순환 때 그리고 모의시험 끝나고 첨삭을 해드렸던 실제 첨삭 답안입니다. 그래서 대충 점수 표시나 밑줄 치는 이런 첨삭이 아니라 그거는 첨삭이 아니라 채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정치하게 들어가서 답안 배점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답안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질 개선이라 하죠. 그래서 목차 잡는 방법, 그리고 쟁점 추출 방법 이런 전반적인 부분 뼈대부터 내용까지 뼈부터 살까지 다 제가 꼼꼼하게 봐드려서 정밀 첨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첨삭 답안 보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뒤에 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답안마다 매 회차 답안마다 제가 총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을 단순히 맞추고 틀린 그런 부분 외에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 또는 이러한 부분이 유지되어야 할지 보완하여야 할지를 총평으로 제가 한 4-5줄 간략히 남겨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대면 첨삭을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주말에 시간을 잡고 한 2-30분 내외로 답안을 작성하신 답안 그리고 제가 첨삭해드린 답안을 갖고 오시면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나는 왜 배점이 조금 부족하냐? 이렇게 조금 구두로 제가 피드백도 드리니까 최대한 답안 첨삭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순환 때부터 답안 첨삭을 꼼꼼히 받으면은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2순환, 4순환, 그리고 실제 변식까지 답안이 엄청 많이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 첨삭을 통해서 효율적, 체계적인 답안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매 회차 강평이 끝나면 네, 공통되는 오답 또는 공통되진 않지만 일부 오답이라 하더라도 네, 중요한 쟁점들 또는 다른 분들로 틀릴 수 있는 그런 쟁점은 제가 네, 한 페이지 내외 자료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한 공부 방법, 질의사항 등에 대하여 변시 때까지 수시 상담 제공해 드리고, 네, 그리고 객관식 파트는 일단 상법 변식 객관식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단순 암기식으로 판례 문제, 조문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판례를 봤거나 이 조문을 봤거나, 즉 전날 또는 당일날 아침 최근에 보면 맞출 수 있고, 내가 아예 모른다면은 네, 아무리 리걸 마인드가 좋아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단순 판례 계산 문제와 같이 단순 판례와 같이 단순 암기형 문제는 답안 추출의 근거가 되는 객관식에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은 제가 체크해드린 밑줄 친 부분만 빠르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려운 유형인데 사례형 문제입니다. 네, 사례형 문제로서 예를 들면은 상호주 문제 같은 경우에 각각 10%를 초과해서 취득했는지, 그리고 취득 시기에 따라서 명의계서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자회사까지 합치는지 안 합치는지 그런 계산 문제가 있고,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판례를 아냐 모르냐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례를 그 객관식에 있는 설문을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을 체크하는 근거, 쟁점, 제시된 근거, 뭐 특정한 시기라던가 특정한 문구라던가 이런 거 체크해드려서 여러분이 사례형 문제를 풀 때도 어떤 설문에 좀 더 포인트, 주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객관식은 유형별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서 단순 암기 문제는 제가 각 회차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최대 2페이지 내외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자료를 앞에 한번 보시면 제목은 진도별 모의고사 1회차 상법 객관식 키워드 정리 자료입니다. 이거는 각 회차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각 수업을 듣고 이제 회차마다 수업을 듣고 자료가 무수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변시 때까지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단거나 하면서 변시 전까지 직전까지 들고 갈 자료를 최대한 줄여서 전날 1회독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날 1회독이 불가하다면 아무리 많은 자료를 내가 끝까지 들고 간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저는 매 회차 수업이 끝나면 그날 객관식, 아마 문제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고 해설도 뭐 20페이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절대 보실 필요 없게끔 이렇게 한두 장짜리로 정리를 해드려서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이 자료만 보고 10분 만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담거나 하는 정리하실 시간을 제가 이제 가져서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유형의 단순 판례 암기 문제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답안 추출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 돼 있죠. 상업사용인 거래 금지 의무, 그다음 탈취권 행사.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사나 뭐 문구 이런 건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런 건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기 보시면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 그다음 고의, 과실, 불실 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 문제는 키워드, 판례의 핵심 문구만 보시고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은 나중에 혹시 이 판례가 사례형으로 나오면 답안을 써야 되는 근거가 있는 판례의 키워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공부하시면 객관식도 준비되고 사례형도 함께 준비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강의 계획서 부분 보시면 연간 강의 계획이고 시기별 최적화된 학습 방법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주시기만 해도 점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교재는 일단 각자 이제 가지고 계시던 기본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상법 쟁점 암기장 네, 이거는 사례형 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내용을 제가 이제 7회 변시에서 거의 70점 가까운 사례형 점수를 받았을 때 제가 요약한 자료 네, 시험 직전까지 들고 갔던 자료를 토대로 이제 네, 다른 이제 제3자들도 보기 쉽게 이제 조금 네,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한 그 자료를 제가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 암기장에 있는 자료만 내용만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쓰셔도 50점, 60점 합격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릇은 발췌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제 교재, 그러니까 하이엔드 상법 사례형이라고 교재가 지금 출간되었는데 이 교재를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네, 3월, 4월 이후에 교재를 구매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그래서 사실 필요는 없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제가 쓸 부분은 제가 프린트로 발췌독식으로 네,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이제 구매하시던가 안 하시거나 그건 상관없고 네, 그 다음에 상법 핵심 암기장 교재 또한 중요 내용을 발췌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진도표는 일단 아래와 같고, 네, 그 다음 7회차 맨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네, 일단 아무리 그래도 변시에서 출제 비중은 주식회사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죠. 요즘 물론 어수보험 파트가 계속 거의 한 5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객사기, 이런 걸 다 합쳤을 때는 주식회사 파트가 60에서 많을 때는 70%, 80%까지 나올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7회차 마지막 수업을 어수보험으로 끝나면은 앞에 주식회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7회차는 어수보험은 지금은 중요 개념 위주로 타이트하게 네, 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은 주식회사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중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을 선별해서 네, 한 바퀴 제가 네, 총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5회 변시 출제 예상 쟁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제가 이 쟁점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최근 3개년 객관식, 3개년 변시, 모의시험, 객사기에 나왔던 내용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내용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을 분석해서 네, 이렇게 교집합에 겹치는 내용 네, 최신 판례가 나왔다 그리고 최근 변시에는 안 나왔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최근 객관식에 나왔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은 변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기출 분석을 근거로 해서 제가 쟁점을 찍어서 네, 15회 변시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네,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올해는 벌써 상호주 쟁점이 계속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위탁 매매인 쟁점, 그 다음 주총 결의, 영업 양도와 같이 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이 있고 그런 쟁점들을 20가지 내외로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업 1회차부터 7회차 수강하시면서 총 1.5회도 내지는 네, 타이트하게는 2회도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내용 및 특징은 일단 고득점에 최적화된 강의라고 하고 점수는 네, 그리고 저는 6월 모의시험 때 제가 30점 이제 정도 받았고 사례형을 그 다음에 8모 때 50점, 그 다음 10모 때 한 60점, 그리고 변시 때는 70점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고득점 했다 이게 아니라 네, 단순히 고득점 했다가 아니라 저는 30점 때부터 70점까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쓰면 이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점수대 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점수대별로 제가 조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일단 수업은 50점에서 60점 이상 목표로 진행을 하되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제 컨셉 맞추는 거는 제가 첨삭 때 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 따로 주시거나 대면 첨삭을 요청하시면 그때 점수별로 더 구체적인 그 방법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부분 보시면 아까 제가 구두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모든 자료를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담거나 하는데 또 타이핑하는데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실 필요 없이 제가 수업 내용에서 매 회차 중요한 내용은 제가 총 정리를 해서 배부해 들어서 복습 시간, 정리 시간을 칼같이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4번 보시면 이건 비단 상법 사례형뿐만 아니라 모든 변시 사례형 쟁점에 다 통용되는 내용인데
고득점하기 위해서 특히 50점, 6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쟁점 추출입니다. 물론 개념,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이제 성결되어야 되는 문제고 내가 암기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 할 때 그때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쟁점 추출입니다. 쟁점 추출이 안 되면 제가 30점대에서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받았을 때 모의고사에서는 그때는 저는 모든 개념을 예를 들면 주총결의 하자 써봐라 하면은 누구보다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시험에서는 점수가 안 좋았던 이유가 주주총회 하자 쟁점을 물어보는 건지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암기, 이해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쟁점 추출이라는 그 도관을 딱 터트려주니까 바로 점수가 폭발적으로 10점, 20점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쟁점 추출은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암기하실 때 물론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가 그 암기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키워드 두 문자를 따드려서 암기에도 도와드리고 쟁점 추출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A4 용지 상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쟁점 추출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구는 이 쟁점이다. 필기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필기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쟁점 추출하는 필기를 시간을 줄여드리고 나중에 복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 수업 때 사용할 모든 자료에 대해서 모든 사례형에 대해서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쟁점 추출이 좀 안 되신다 하는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만 끝까지 계속 복습하시고 학습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체화하는 겁니다. 체화. 사례형 문제는 달달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변시에서는 처음 보는 판례, 처음 보는 사실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형을 지금부터 이러한 특정 문구가 나온다. 뭐 직계 좀비속이 나온다. 그럼 직계 좀비속 나오면 상법 사례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기거래 그리고 신용 공여 금지 원칙. 그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법 사례형에서 이런 키워드가 제시된다. 그러면 바로 기계적으로 이 쟁점을 쓸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체계화, 도식화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내용 보시면 세 번째 줄에 A번 동그라미에서 대표이사 땡땡땡 있고 그 다음 A번 동그라미에 대응하는 오른쪽 제일 위에 메모 부분 보시면 앞에 첫 줄에 A번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 있는 알파벳 동그라미랑 오른쪽 메모에 있는 알파벳 동그라미랑 대응되게 해서 이 쟁점, 이 단어, 이 키워드가 어떻게 이 쟁점을 연결하는지, 유도하는지 그걸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다 친절하게 존댓말로 써서 기분 안 나쁘게 존댓말로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메모 부분 보시면 중간에 이제 밑에 내려와도 보시면 별표가 붙은 게 있어요. 별표가 붙은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 예를 들면 399조로 써야 되는데 401조로 써버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헷갈리거나 또는 논점 일탈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별표 표시해놨고 또는 출제 가능성 높은 쟁점을 별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를 보셨을 때 내가 헷갈렸다 하면 이거는 이걸 잘라서 붙이시던지 여러분들이 통째로 정리를 하시던지 해서 별표 부분은 이거는 그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이제 첨삭을 했을 때 공통된 오답 부분을 제가 별표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는 내가 혹시 맞췄다 하더라도 또 틀릴 수 있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별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를 하시고 이전 앞선 이제 그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의 오답 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형 쟁점은 제가 이렇게 총 정리를 했고 하이엔드 제 교재에 혹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서 외에 핸드북식으로 150페이지짜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자료에 모든 중요 변시 그리고 사실 모의시험 기출을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수록된 모든 기출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내가 암기는 잘 되는데 쟁점 추출할 시간이 없다. 그때는 그 교재만 그냥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강의 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쟁점 추출하는 걸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번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사례형 내용 그 중에서 2번은 시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다음 3번은 쟁점 추출 그리고 전제되는 쟁점을 모두 추출.
그 다음에 3번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강사가 직접 고득점했던 자료를 토대로 만든 자료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객관식은 18개에서 15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네, 객관식 풀이 문제 유형마다 풀이 방식을 다르게 접근해서 최대한 네, 시간을 줄여드리면서 문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서는 간혹 네, 이런 것까지 내가 판례 또는 이런 것까지 조문을 봐야 하나 라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과감히 이제 버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실 때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까지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런 문제는 그냥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봤자 그런 문제는 한 회차,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세에 전혀 지장 없고 그것보다 원래 잘 아는 또는 원래 헷갈렸던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만 해도 네, 점수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릅니다. 그래서 객관식 강의 시간에는 예를 들면 주총 파트가 객관식 나왔다. 그러면은 이사회 결의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네, 각각 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요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리고 소집 절차 하자 이런 쟁점까지 정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놓았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OT는 여기까지이고 네, 지금 시기에는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네, 특별한 유형을 그런 거 푸시기보다는 중요한 네, 기본에 충실해서 이사의 의무, 책임, 뭐 대표 소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내용 있죠. 그거와 상총, 상행위 파트에서 기출이 안 되었지만 나올 만한 그런 쟁점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공부하면서 중요한 재판을 짚어주는 강의가 되겠고 2순환, 4순환 때는 점점 더 심화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은 상법에서 네, 적어도 상법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고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은 60점 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21분 지났는데 네,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네,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